2007년 당시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는 연단에 올라 다음과 같이 아이폰을 소개합니다. 아이팟과 전화, 인터넷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담은 제품. 이 한마디로 인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폰의 탄생에는 한국산 부품 제조사들의 기술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 아이폰, 그 혁신적인 아이폰 속에 녹아있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2007년 아이폰 2G를 시작으로 외형을 약간 변경하고 3G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아이폰 3G, 체감 성능을 2배 향상시킨 아이폰 3GS가 차례대로 출시되는데요. 전설과 같은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공개 키노트 이후 아이폰 2G가 출시 74일 만에 100만 대가 판매되며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되었고, 후속작인 3G, 3GS는 한술 더 떠 출시 3일 만에 100만 대가 판매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구상하면서 삼성전자의 사장이었던 황창규 사장에게 아이폰의 메인 프로세서 AP의 공동 개발을 요청하게 됩니다. 대신 향후 개발된 AP의 생산은 전량 삼성전자가 공급하기로 하였죠. 아이폰의 또 다른 주요 부품인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이폰이 나오기 전 화면 터치 방식은 펜을 눌러 그 압력으로 터치를 인식했다면, 아이폰은 펜이 아닌 손가락을 누르면 그 지점을 계산하여 터치를 인식하는 정전식 터치 디스플레이를 채택합니다. 당시에는 LCD 패널 시장이 초호황이던 시절이고 패널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웠던 시기라서 애플은 LG 디스플레이에 5억 달러의 선수금까지 지급하며 안정적인 공급을 부탁했죠. 이어 2010년에는 기존의 유려한 곡선 형태와는 전혀 다른 반듯한 모양의 본체와 금속 테두리, 당시로서는 상당한 고해상도인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아이폰 4가 데뷔하게 됩니다. 메인 프로세서인 AP와 낸드 플래시, 모바일 디램은 여전히 삼성전자에서 납품을 했으며 디스플레이 역시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을 하였는데, 아이폰 4부터 추가적으로 한국산 부품들이 대거 추가됩니다. 아이폰 4는 영상통화인 페이스타임을 위해 추가로 부착된 전면 카메라와 기존 후면 카메라 모두 LG 이노텍에서 부품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LG 이노텍은 튜너와 정밀 모터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업체로, 이를 이용하여 500만 화소의 카메라에 디지털 줌, LED 플래시까지 탑재한 카메라 모듈을 아이폰 4 이후 지속적으로 납품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등에 탑재되는 소형 2차 전지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 SDI도 아이폰 4에 배터리를 납품하면서 아이폰 4는 전 모델 대비 배터리 성능이 약 40%가량 개선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정전기 방지 부품, 백라이트를 분산시키는 프리즘 시트, 유연한 회로 기판인 FPCB 등도 한국의 다양한 중견기업들이 납품을 하였습니다. 한국산 부품들이 대거 탑재된 아이폰 4는 출시 3일 만에 1700만 대가 판매되는 엄청난 판매량을 선보이는데요. 당시 라이벌 모델이던 갤럭시 S와 아이폰 4 어떤 기종이 팔리든 한국의 부품사들이 돈을 번다는 다양한 기사들이 나와 우리나라 부품 기술의 선진성을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AP 개발을 함께하며 다져온 애플과 삼성의 협력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아이폰 5 때였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여러 반도체 설계 회사를 인수하여 AP 설계 능력을 키워 아이폰 5부터 설계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생산만 삼성전자 측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부터 삼성과 특허 법적 공방을 진행하면서 애플은 삼성의 납품 물량을 대폭 줄이게 됩니다. 내부 저장소인 낸드 플래시와 모바일 디램에서도 삼성전자를 제외하였으며, 배터리 역시 기존 삼성 SDI를 배제하고 ATL과 일본의 산요 위주로 납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디스플레이 납품사는 LG 디스플레이였으며 낸드 플래시와 모바일 디램은 SK 하이닉스가 주요 납품사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아이폰 6부터는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은 팀쿡의 주도하에 디자인을 곡선형으로 바꾸고 4.7인치와 5.5인치 두 종류의 기종으로 나뉘어 커져가는 경쟁사의 화면 사이즈에 대응하게 됩니다. 특히 5.5인치 모델에는 광학식 손떨림 방지 카메라 OIS가 탑재되는데, 이 카메라는 현재까지도 LG 이노텍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4.7인치와 5.5인치 디스플레이 패널 역시 LG 디스플레이와 재팬 디스플레이가 주력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6에 탑재되는 A8 칩셋부터는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함께 납품을 하여 애플의 탈삼성 정책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대거 시장에 진출하여 모바일 디램의 수요가 폭등하게 되자 애플은 어쩔 수 없이 안정적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삼성전자의 모바일 디램을 계약할 수밖에 없었죠.
디자인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아이폰 7부터 애플은 AP 부분에서 삼성전자와는 완전히 손을 놓게 됩니다. 대만의 TSMC에 전량 생산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7 플러스부터 탑재되는 듀얼 카메라는 여전히 LG 이노텍에서 납품하였으며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디램은 여전히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가 많은 양을 납품하게 됩니다. 그런데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 아이폰 10부터 그 판도가 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존 LCD를 주로 납품하던 LG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구조인 OLED 디스플레이 양산에 실패하게 되자 유일하게 OLED 디스플레이 생산이 가능한 삼성에게 다시 손을 내민 것이죠. 탈삼성을 외치던 애플이었지만 고급화와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아이폰 10부터 안면인식 시스템인 페이스 아이디를 위한 3D 센싱 부품의 납품을 LG 이노텍에서 수주하게 되어 동종업계 1위라는 초석을 굳건히 다지게 됩니다. 게다가 아이폰 10부터는 기존 일자형 배터리가 아닌 L자형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이 L자형 배터리는 전 세계에서 LG화학만이 유일하게 양산에 성공하여 독점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애플은 LG 디스플레이 측에 약 27억 달러를 투자하여 올해 출시된 아이폰 11 프로 모델에서 LG 디스플레이에서 양산한 OLED를 사용하며 동일 모델에서 처음 탑재된 트리플 카메라 모듈 또한 LG 이노텍에서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5G 기술이 필요한 애플은 인텔의 개발 실패로 인해 삼성에게 5G 반도체 납품을 요청하였지만 삼성이 이를 거절하여 아이폰의 5G 모델 출시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이폰과 전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한국산 부품들은 상당한 기술력과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대한민국의 부품을 빼면 최신형 휴대폰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기술을 주도하였지만 점차 일본 및 중국 부품업체로 대체되는 추세를 보였다가 최근 들어 일본과 중국, 외국 기업들의 낮은 기술력으로 인해 다시 한국 부품업체들의 부품들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일본이나 중국 업체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더욱 기술적으로 앞서는 한국 부품업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봉수뉴스에서는 한국 기업의 해외 선정과 최신 IT 뉴스를 알기 쉽고 재밌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